독일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선 넘은 행동에 여러 번 당황했던 독일에서 더 이상 중국을 참지 못하고 단교 선언과 퇴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폐쇄는 물론 중국 대사 퇴출까지 이어지며 강경한 태도로 바뀐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외치며 독일은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죠. 당황한 중국은 독일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예언하는 상황,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중국과 독일은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관계가 최근 금이 가면서 독일이 중국을 향해 보이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인연을 유지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던 황금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0일 독일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상대로 한 단교 선언인데요. 중국의 행동에 더는 참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를 위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대사가 소개도 올라프 슈츠즈 총리는 중국에게 단단히 화가 났죠. 메르켈 총리에서 올라프 슐츠 총리로 독일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겨 중국과의 무역이 독일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교 횡포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국제적인 중국 제재가 필요한 자리에서 메르켈은 중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발언을 회피하거나 중국 기업의 독일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여는 등 중국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를 중국인들은 남용했죠. 중국 공간과 기업의 중심으로 독일인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는 남편 독일 정부의 중국 인사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독일 정계를 그들 손에 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입구로 독일이 도와주기를 바랬죠. 관세는 물론 비유럽 국가에 대한 장벽이 높기에 유럽은 아시아 국가가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중국의 그 틈을 비집고 독일을 전진기지로 삼아 서유럽에게 자국 상품 수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독일 기업들은 메르켈과 마찬가지로 슈츠 총리를 구슬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슈트 총리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거절했죠. 독일 죽은 슈피겔지는 최근 폴크스바겐이 중국 진출을 위해 정부에게 투자 보증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기 정부는 이 보증에 대해 폴크스바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1980년 헬무트 콜 총리 시절부터 정부가 기업의 중국 투자에 거부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수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 요청한 건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걸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이 투자 보증을 거절하는 한편 골키스바겐 외 독일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요청하는 요청서도 거절 의사를 표현하며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주관한 피치 블랙 훈련에 독일이 공군을 파견하면서 중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재 우주는 중국과 척을 진 국가로 대중국 동맹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군사를 보낸 곳들은 중국과 거리를 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군병력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트 6대를 호주 훈련에 보내며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게 협박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독일이 희생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대중국 무역 수출 비중은 전체 무역 수출 비중에서 9.5%를 차지하는데요. 전체 국가들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과감한 판단을 내린 곳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길을 걷는 독일이 과감하게 중국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중국이 독일 저지른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9월 영국에서 의미심장을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심상치 않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공항이 전 세계에 걸쳐 비밀경찰서를 설치했고 공직원들의 동원에 반시진핑 인사들을 몰래 구금하거나 살해하는 등 다양한 공제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중국 공안이 부르는 이들 비밀경찰서의 명칭은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인데요. 당초의 이 조직 설치 명분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한 것으로 범죄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실제 활동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었죠. 중국 공산당 통일선정부 산하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비밀경찰서는 중국 음식점, 편의점 배달 업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진짜 정체를 숨기고 경제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 보고서 발간해 중국은 사실의 일부 인정하며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에 이르기까지 중국인 약 23만 명을 평소 처벌을 위해 귀국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하며 비밀경찰서 운영과 운송 인원까지 공개했죠. 원칙적으로 스테이션은 수배자를 금고해 소물할 법적 권한도 없고 타국의 땅에서 수사 행위를 하는 곳은 월권행위입니다. 심지어 상대 국가여 어떠한 허가 요청도 하지 않고 벌인 일이었죠. 독일은 특히 백식 스테이션의 주요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공자학원을 겉에 대해 세우고 공작원들이 독일 주요 도시에서 버젓이 활동 시진핑과 관련해 안 좋은 소리를 한 인물들을 몰래 구금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위처 스테이션 기지는 독일 공간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독일 공권력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이미 공자학원에서 중국 로비스트들이 독일 정치인들의 대상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캐니로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중국 스파이들이 독일 땅에서 활보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 해커 그룹이 독일 주요 회사들에 향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되는 듯. 2개 정부는 중국이 저지르는 뻔뻔한 불법행위 시도에 경악했죠. 중국 소속 그룹인 해킹 그룹 윈티가 독일 기업인 비즈프와 지멘스를 대상으로 기밀을 빼내려 한 흔적을 독일 정보부가 발각, 독일 정부가 중국에 경고를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중국의 일탈 행위는 실리무역을 추구하려는 독일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위구르 인권 문제 중국의 양면성이 드러났고 독일 기업인들도 중국 정부에 의해 차별받는 일들이 있다면서 독일은 더는 중국을 감쌀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점점 중국 수출에 의존적인 형태의 독일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도이치뱅크 크리스천 봉제 최고 경영자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에너지 위기를 맞은 것처럼 현재 독일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자립할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주 총리도 이 주장이 동의하며 탈중국을 선언 당교 조치까지 취하며 강경한 자세로 돌변한 것이죠. 실내로 포장하기에는 한참 선을 넘은 중국을 독일은 인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진행 중인데요. 에버하르트 졸은 독일 국방참모장관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중국군의 군사력 축적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를 경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군에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쇼츠 총리의 결단은 2개를 변화의 발음으로 몰고 있는 셈이죠. 올해 초 독일과 공주를 강조하며 중국, 독일의 무역 확대를 요청했던 리코짱 총리는 갑작스럽게 바뀐 변화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군사까지 호주 훈련을 파견하면서 대립하고 중국 대사 조치와 당교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 대해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